오늘로써 약 5개월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토지의 사용 승낙서를 접수했어요. 설계와 관련한 전 과정이 끝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위에서 집 짓기와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집 짓는 거 할만하냐? 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느 분들에게는 집 짓는 게 굉장히 즐겁고 값어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다른 또 어느 분들에게는 매우 고된 경험으로 남은 경우가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분들 집 짓기 도전하지 마세요. 첫 번째, 주택에서 살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가족만의 공간을 짓고 그곳에 산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꿈이기도 해요. 하지만 단독주택에 사는 행위는 아파트의 행위보다 훨씬 많은 불편함과 고민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희 설계도면상 우리 집은 3층 부분의 외관 일부가 나무로 마감되어 있어요. 만약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는 이제 목재에 수분이 남아있겠죠? 근데 이 수분이 기온이 내려가면 얼게 돼서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목재가 갈라지고 하자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변색이나 해충과 같은 이유로 오일 스테인을 발라줘야 합니다. 목재에. 이 목재부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집이 지어지면 철마다 이 오일 스테인을 발라줘야 돼요.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면 외부에 대한 관리는 제 몫이 아니죠. 거의 관리사무소의 몫이고 내 집안의 경우만 내가 감당해내면 돼요. 저도 현재 아파트에 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거니와 등 갈기 그 외에는 제가 셀프로 할 수도 없고 해봤던 경험도 없거든요. 또한 초반 하자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 이제 하자 전담팀에서 보수를 해주죠. 그 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자문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럴지 못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가지는 또 관리의 수월함이 나에게 맞다면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고 층간소음 걱정 없는 나만의 공간에 대한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지은 집은 거주와 관리 이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합니다. 두 가지 개념을 소화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둘째, 설계 시공비에 대해서 평당 단가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돈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평당 얼마에 지었어? 이렇게 말이죠. 물론 평당 단가 중요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존재해요. 예상이 없던 비용이 갑작스레 소요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내부 설계나 자재에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매우 다양한 이유로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당 단가에 대한 내용만이 내 머릿속에 박혀있다면 이 비용 때문에 매우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집의 편리함, 아름다움, 단열, 바닥재 등이 평당 단가를 낮춰야지라는 이 생각에 맞춰진다면 저렴하게 채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의 주장은 돈을 많이 쓰자 말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건축주 가치의 차이죠. 만약에 단순 임대를 통한 정말 단순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시공사에 평당 단가 최저 견적을 요청하시는 게 맞죠. 즉 싸게 짓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가족만이 사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마음에 드는 내용과 자재에 대한 견적을 우선 받고 그거를 평형으로 나눠보면 평당 단가가 나올 거예요. 평당 단가를 계산한 후에 그 평당 단가가 지나치면 마음에 드는 내용에서 조금씩 빼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는 주방을 꼭 아름답게 가져가고 싶다. 그럼 주방에 대한 부분은 살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살아보니 별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타일, 조명, 바닥재 이런 부분의 금액을 줄이는 거죠. 즉 평당 단가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의 측면에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또 매사에 걱정인 사람, 좀 걱정이 많으신 분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 눈탱이 맞는 거, 사기당하는 게 두려운 사람은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고 하죠. 설계사, 시공사가 나 몰래 무언가를 남겨먹고 있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끊임없이 의심한다면 그 의심은 답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답을 굳이 찾자면 그냥 내가 설계하고 내가 현장 소장이 되어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건설 쪽은 소위 말해 관행적으로 많이 남겨먹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현재 저의 설계사무소를 선택한 이유예요. 매우 상세한 도면을 짜서 도면에 적힌 자재, 내용을 시공사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시공사는 재량권이 줄어들게 되죠. 재량권을 줄여서 재량권 안에서 어떤 돈의 유동성? 네, 그걸 좀 줄이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상세한 도면을 짠다면 당연히 전 설계사 분들에게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지불을 해야겠죠. 차라리 저는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에 저의 돈을 쓰고 싶었어요. 상세 도면, 자재,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며 작업할 수 있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돈을 쓰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의 모든 과정, 자재 선정부터 준공까지 충혈된 눈으로 바라보다가 내 돈만 쓰고 내 건강만 잃습니다.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단순히 로망, 꿈을 품고 집을 짓기에는 위험 요소도 많고요. 변수는 더 많습니다. 많은 고민 후에 집 짓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공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현장을 가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집짓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올려두었던 집짓기 관련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